자, 좀 쉬었고요. 아까 논항까지 봤죠? 네. 지금 계속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렉시컨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렉시컨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볼까요? 그 렉시컨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로 인해서 문장의 형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렉시컨의 정보로 인해서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통사론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통사론에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문장은 완성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영어에 있어서. 다시 한번, 통사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방향은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그것이 꼭 영어든 한국어든 불어든 간에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처음부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럼 어휘가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핵심 어휘, 즉 프레디켓에 대한 정보로 인해서 문장의 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정보, 렉시컨에 대한 정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초보적인 단계,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왜 자꾸 통사론에서 이런 걸 보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논항 구조로 인해서 문장이 비문, 정문으로 또 나누기도 하고, thematic relation은 이거는 이제 의미역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의미역. 아까 의미와 관련해서는 selectional restriction을 봤어요. selectional restriction은 뭐냐면 이것이 쉽게 말하면 사람이냐 아니냐, 뭐 그 정도만 보는 거예요. 의미적인 어떤 제약을. 사람이냐 아니냐, 의미적으로 뭐 생각할 수 있는 개체냐 아니냐. 근데 이것을 의미역이라고 하거든요. 네. 의미역은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냐? 수어가 자, 정의를 잘 보세요. 수어가 predicate이 그 논항에게 필요한 논항이 있겠죠? 논항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뭐 이 정도 되겠죠? 논항에게 할당해 주는 의미 역할이에요. 이게 의미역입니다. 이 역할은 마치 연극 무대에서 너는 무슨 역해 라고 할당해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문장이라는 무대에서 각 논항에게 할당해 주는 거예요. 뭘? 역할을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thematic function이라는 것은 이 역할을 무슨 역할이게 그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야. thematic function이라는 것은 이제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죠? 네, 잘 정의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통사로는 그냥 그냥 내가 많이 들어봤던 거, 그 의미역이요? 알아요. 의미역이 뭐예요? 그 행위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행위자, 뭐 경험자, 뭐 도구역 그런 거지, 그런 게 의미역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뭐냐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논항에게 할당해 주는 의미 역할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의미역 할당해 준단 말이에요. 할당해 줘요. 누가? predicate이 할당해 준다고요. 그냥 지네들이 갖고 타고난 게 아니에요. 지네들이 갖고 타고난 게 아니라 의미역을 할당해 준다고요. 누가? predicate이.
이 할당하다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써요? assign이라고 표시하죠? 예. 예, assign이라고 표시합니다.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메리가 프레디킷이에요. 메리가 의미역을 할당받아요. 어떤 의미역을 할당받습니까? theme를 할당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좌는 어떤 의미역을 할당받습니까? agent요. 얘는요, theme이요. 그렇죠? 얘는 어떤 의미역을 할당받아요? 감정적인 부분을 느끼는 거니까 experience예요. experience. 혹은 다른 책에서는 patient라고 이것을 따로 부르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냥 patient하고 theme은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xperience는 뭐라고 그랬죠? experience는 이게 experience는 경험자역이죠. 경험자역은 어떤 심리적인 것을 겪는 거를 얘기해요. happy니까. 그렇죠. 잔이 이건 뭐예요? 행위자역이죠. 이 행위자역을 누가 할당해 주는 거예요? 이 수러가. 각 논항에게. 그럼 보트라는 것은 몇 개의 몇 항수로예요? 사망수로예요. 그래서 사망수로. 네. 누가 뭘 누구에게 사줬다 사망수로예요. 그러니까 논항이 지금 3개예요. 논항이 3개입니다. 그렇죠? 네, 논항이 3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행위자역이고 그 다음에 꽃을 사줬으니까 꽃을 사줬어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꽃이 이 꽃을 사준 거니까 theme이 되는 거죠. 사준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메리는 꽃을 받는 사람이 되니까 뭐예요? beneficiary가 되는 거죠. 그 각각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의미역을 여러분들이 이 수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의미역이 어떤 것을 받는지를 다 찾아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 역할, theme 역할. 이것은 patient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patient도 될 수 있고요. 에이전트, theme 이런 것들을 조금 대표적으로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말고 에이전트하고 theme은 정확하게 구별을 해내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 정도는. 네, 그 다음에 experience도. 네, experience도 여기도 하나의 중요한 의미역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제발 모든 이 의미역은 책마다 보시면은 의미역은 아직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고 책마다 이야기합니다. 학자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누가 문장에서 누가 의미역을 받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노량진에서는 우리 임고생들은 그것을 학자들은 명확하게 의미역이 다 정의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누누이 하는데도 그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규명하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의미역이 뭐냐? 이것이 의미역이 뭐냐? 아리까리한 것을 가져와서 의미역이 뭐냐?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역을 공부하니까 그냥 보이는 것마다 의미역을 찾아야겠지.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명확한 것만 보시면 돼요. 명확한 것만. 명확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죠. G번을 보죠. He passed the book. 존이 메리에게 책을 건넸어요. 그러면 이 메리는 골이 될 수도 있어요.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책이 간 장소의 목표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메리는 이 책을 받았으니까 수혜자가 될 수도 있어요. recipient, 수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고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수혜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고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수혜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노량진에서 카페에 335에 모여서 야, 이 문장 봐봐. 이 메리가 이게 도대체 이게 고리야 수혜자야. 고리야 수혜자야. 어떤 책에서는 고리라고 하고 누구는 수혜자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게 맞아? 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명확하게 팀이야, 에이전트야, 명확하게 익스피리언서야, 에이전트야. 이건 뭐예요? 에이전트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서 띠메트 기능을 봤어요. 각각의 의미 역할을 여기서 정의해주면 돼요. 정의를 해주면 돼요. 이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를 보고, 이것은 이미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그 의미역을 이게 의미역이 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의미역을 변형해서 이제 응용해서 나오겠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동사가 하나는 타동사 트랜스티브 형태로 인트랜스티브 형태로 쓰여질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지더라 하더라도 지금 구조가 다르죠? 네. 구조가 달라요. 여기서는 A번은 이 꽃병이 그 꽃병 여기 다시 한번요. 여기서는 해석을 하면 그 꽃병으로 그 글라스를 유리를 깼다는 거잖아요. 이 꽃병으로 유리를 깼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꽃병은 완전히 깨졌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의미역을 찾으면 이 꽃병으로 깬 거니까, 물론 주어 자리에 있지만 꽃병으로 깬 거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역을 갖습니까? 도구역을 갖는 거죠. 꽃병으로 깬 거니까, 꽃병을 도구로 해서 깬 거니까 주어 자리에 있다고 에이전트가 아닙니다. 우리 누누이 얘기했지만 주어를 어떻게 정의해요? 주어가 뭡니까? 그러면 행위의 주체예요. 행위의 주체. 이게 행위의 주체입니까? 도구예요, 도구. 행위의 주체라는 것은 에이전트를 얘기하는 건데, 그쵸? 에이전트를 얘기하는 건데, 주어가 항상 에이전트가 주로 오지만 주어가 항상 에이전트만 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주어가 뭡니까? 행위의 주체예요 라고 정의하는 것은 적절한 정의가 아니다는 거죠. 틀리지는 않지만 적절한 정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의미역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는 도구역이 되지만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대상역이 되는 거죠. 띠임이 되는 거죠. 이 깨진 대상이니까 여기가 띠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이니까. 요건 도구역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같은 프레디킷을 썼지만은 할당해주는 의미역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 할당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다 논항이라고 그랬죠? 논항의 의미역이 할당합니다. 논항의 의미역이 할당이 되는 거예요. 논항의 의미역이 할당이 되는 겁니다. 논항이 아닌 것은 의미역을 할당하지 않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허사,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것도 투포에 나온 데이터인데 좋은 데이터 같아요. 이 부사 deliberately라는 부사가 중간에 위치적으로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B번은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을까? deliberately는 의도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는 부사와 같이 쓰려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의 역할과 잘 어울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즉
이 부사가 쓰려면은 에이전트가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B번 같은 경우는 the ball rolled down the hill 해서 볼이 아래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굴러가는 것은 이게 에이전트가 아니라 theme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theme이 어떻게 의도성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많지가 않죠. 그렇죠? 이것이 동일하게 문장의 부사로 쓰였는데 왜 좋고 좋지 않을까? 의미역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deliberately는 에이전트 의미역과 항상 그렇죠? 항상 같이 가야 된다.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의미역과 함께 에이전트 의미역과 함께 쓰여야 된다. 에이전트 의미역과 함께 쓰이지 않는 B번의 데이터는 그래서 ungrammatical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동일하게 personally라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어, 개인적으로 싫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뭐랑 같이 써야겠어요? 그렇죠. experience랑 같이 써야 됩니다. experience라는 의미와 같이 써야 돼요. 즉 심리적인 것을 느끼는 그러한 상해. 여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얘가 experience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experience 합니까? experience가 있어요. 예. Your proposal doesn't interest me. 너의 제안은 나를 흥미롭게 하지 못해. 흥미롭게 하는 미가 지금 experience가 되는 거죠. experience가 있으니까 personally 랑 같이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experience가 있습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agent. 얘는요. I hit you. 얘는 theme. 그죠? 얘는 agent. 얘는 theme. experience가 없어요. 그러니까 personally랑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 정문이고 비문인지를 thematic relations하고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투포에 나온 데이터예요. 투포에 좋은 데이터가 많이 나오죠. 이런 문장을 주어하고 동사의 문장을 이렇게 명사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메이어가 프로테스트했다. 그쵸? 근데 the protest by the mayor 이렇게도 명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주어하고 동사로 나온 것을 이렇게 명사로 바꿀 수 있어. 어떻게? by 이하로 쓰는 거. 그러면 여기도 주어 동사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럼 메이어에 의한 죽음. 메이어가 죽었던데 메이어에 의한 죽음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이건 왜 얘는 되고 얘는 왜 안 될까? 얘는 되고 얘는 왜 안 될까?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합니까? 16번에 B는 되고 D는 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이 by 이하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by 이하는 에이전트가 들어가야 돼요. 의미역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기는 이게 에이전트가 아니죠. 에이전트가 아니죠. Mayor died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을 죽는 것을 에이전트라 하려면 뭐예요? Mayor killed himself 이렇게 들어가면은 에이전트성이 있긴 하죠. killed himself 자기를 에이전트 하는 거니까. 그러나 die는 killed himself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theme이죠. theme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by 이하는 에이전트 의미역과 by 이하는 에이전트 의미역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by 이하가 에이전트가 아닌 theme에 따라 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D번은 ungrammatical 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분석을 해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 17번의 데이터도 투포에 나온 데이터인데 자, 여기 17번에 의하면 John threw a party. 파티를 열었다는 거잖아요. 파티를 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이 의미역, 이 John에 대해서 의미역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의미역은 보통 아까 프레디킷이 보통 프레디킷이 assign 하는 거잖아요. 뭘요?
세타 롤을요. 세타 롤을 어사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에다가? 트위치 아규먼트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프레디케이트들이 할당하는 거야. 세타 롤을 아규먼트에다가. 보통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럼 보통 이 프레디케이트는 보통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동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동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동사들이 얘한테 의미역을 이렇게 할당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요 A번을 보시면 throw partying 잔은 뭐예요? 잔이 파티를 열었으니까 이것은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에이전트가 돼요. 그런데 여기 B번을 보시면은 요 B번으로 비교하는 게 좋겠네요. B번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 좌는 어떤 의미역을 갖고 있습니까? 좌니 그의 팔을 부러뜨렸어. 그의 팔을 broke했어. 그러니까 팔이 부러진 거잖아요. 팔이 부러진 거면은 이것이 뭡니까? 팔이 부러진 거니까 좌니 이 부러진 이 여기만 보면은 브레이크라는 것만 보면은 좌는 에이전트 같아요. 그렇죠? 네, 브로크만 보면 에이전트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를 보니까 이 전체를 보니까 즉 BP를 보니까 팔이 부러졌어? 그럼 BP를 보니까 팔이 부러진 거는 좌니 띠이네. 부러진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프레디 동사가 의미역을 할당하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동사가 아니라 BP가 의미역을 할당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BP가.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사가 의미역을 할당한 겁니까? 아니면 동사구 전체가 주어에 할당하는 의미역은 동사가 할당하는 겁니까? 동사구 전체가 할당하는 겁니까? 그것을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의미역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잡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역은 에이전트지만 여기에 의미역은 에이전트가 아니라 theme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John broke the window 할 때, 이때의 주어의 John은 에이전트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사는 그대로 변형이 없는데 요 뒤에 목적어로 인해서 에이전트가 주어 자리에 의미역이 달라지는 거 봐서 이거 BP가 의미역을 할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이것이 어떤 의미역을 갖는지만 잡아내면 됩니다. 뭐 BP가 할당하는지 동사가 할당하는지 의미역을 할당하는 주체가 누구냐? 의미역을 할당하는 주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브로커예요. 어떤 의미역을 갖습니까? broke the leg. 여기 theme이죠. 대상이죠. 왜?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잔이. 근데 여기는 똑같은 브로커로 썼는데 여기서는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네 가지 의미역을 봤습니다. 여기 아까 처음에 subcategorization, 어휘의 정보, 어휘가 갖는 정보를 subcategorization을 봤고요. 하위 범주화 봤고, 그 다음에 selectional restriction, 선택 제약을 봤어요. 이것이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람, 사물의 선택 제약의 논항에 이제 주어지는 거 제약이. 그 다음에 의미역을 봤습니다. 의미역이 수로가 할당하는 거죠.
수로가 할당하는 겁니다. 그 의미역을 뭐라고 불러요? 의미역이 누구한테 할당이 돼요? 논항한테 할당이 됩니다. 논항이 아닌 것은 의미역을 할당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논항이 의미역이 할당되지 않은 것은 논항이 아닌 거예요. 논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의미역이 할당하지 않는 거 허사는 의미역을 할당받지 않아요. 논항으로부터. 왜? 의미가 없으니까 허사기 때문에. 논항으로부터 의미역으로 수로로부터 의미역을 할당받지 않아요. 왜? 논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받고 익스플레이티브 한번 볼게요. 허사죠. 허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떤 형태적인 측면에서 필요로 한 거예요. 형태적인 측면에서 필요로 한 거지 의미적인 측면으로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받지 못하니까 이게 의미 역할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의미역을 갖지 않는 거죠. 의미역을 갖지 않는 것은 의미역은 누구한테만 주어져요? 논항한테만 주어져요. 근데 의미역을 받지 못하니까 이 허사는 논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허사는 논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it's time to leave 할 때 여기에 지금 다 허사예요. 이 시간을 나타내는 거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obvious도 one place predicat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논항만 필요한 거야. 네가 맞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라는 거 하나의 논항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얘가 일로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온 것을 우리는 extra position이라고 말하죠. extra position이라고 말하는데 이 extra position 돼서 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 자리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 자리에 넣어놓은 거죠. 이틀을 넣어놓은 거죠. 왜? 서브젝트 자리를 empty 된 상태로 빈 공간 상태로 두면 안 돼요. 이러한 제약이 뭐예요? EPP예요. Exceptional Projection Principle이에요. Exceptional Projection Principle은 모든 문장은 서브젝트가 있어야 된다. 서브젝트 자리는 채워져야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서브젝트 자리는 채워져야 하는데 그래서 EPP 원리를 준수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나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걸 채워 넣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일항수라기 때문에. 그쵸? 의미가 있는 걸로 채워 넣으면 안 돼. 그래서 의미가 없는 허사로 여기를 채워 넣게 되는 겁니다. 미스테이크가 있었다. 하나의 논항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논항만 필요하게 되니까 논항이 하나 왔어요. 이거는 이 자리에 주어 자리는 논항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즉 의미역을 받는 대상이 아닌 허사가 와야 되는 거죠. 허사가 왜 와요? EPP를 준수하기 위해서. 여기서 EPP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EPP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 보니까 EPP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there은 그 자리에 허사, 의미역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의미역을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They walked into the room. The most. 지금 이게 B번에 이게 지금 There walked into the room the most beautiful woman. The most beautiful woman I had ever encountered.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문으로 들어갔다 했을 때 여기 누가 들어갔어요? 수로가 워크가 수로죠. 몇 항 수로예요? 누가 걸어 들어간 거? 몇 항 수로? 하나의 논항이 온 거죠. 그죠? 하나의 논항이 온 겁니다. The most beautiful woman I had ever encountered가 하나의 논항이에요. 논항이 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수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수로래. 논항 자리가 아니고 허사로 채워져야 됩니다. 얘는 왜 여기다가 일로 왔어요? 너무 기니까.
너무 기니까 문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스타일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논항적인 측면만 보시면 돼요. 대열도 허사다. 여기서 기준은 뭐예요? 이 익스플리티브에 대해서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익스플리티브는 논항 자리에 오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논항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역을 밟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허사는 주어 자리에 반드시 와야 돼요. 주어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역을 갖지 않아요. 의미역을 할당받지 않아요. 즉 무슨 말이야? 논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측면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어 자리에 반드시 와야 되고요. 주어 자리에만 오게 되는 거고 의미역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허사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자동사는 지금 어떻게 분류했어요? 자동사는 얼거티브 자동사를 이렇게 분류해 봅니다. 얼거티브 동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언얼거티브 동사가 있겠고, 이거 능격이라고 부르는 거죠. 능격. 요거는 비능격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어큐저티브가 있어요. 이건 비대격. 우리나라 말로 비대격. 어큐저티브 벌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미들 벌브도 자동사죠. 네. 미들 벌브도 자동사예요. 됐죠? 네, 요렇게 해서 자동사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시면 돼요. 자동사를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선 unalterative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unalterative가 되는 거죠. 그냥 자동사를 일반적인 자동사예요. unalterative는 그냥 일반적인 자동사라고 보면 돼요. 일반적인 자동사. 자, 근데 일반적인 자동사가 뭐냐? 자, 여기서 논항 구조로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논항 구조로.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으세요. 어큐저티브하고 능격 동사를 그냥 유사한 걸로 잡아 드시기 바랍니다. 1번과 3번을 유사한 구조로 잡아 오시면 좋겠어요. unalterative하고 unaccusative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사하냐? 동사 뒤에 논항이 동사 뒤에서 생성이 돼요. 네, 논항이 동사 뒤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건 뭐 타동사처럼 목적어 자리에 오는 생성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치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가 동사 뒤에서 생성이 되듯이 이때의 논항, 자동사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돼서 주어하고 동사, 이 논항이 하나 오는 거잖아요. 하나가 주어 자리에 오는 것이 자동사잖아. 그런데 저렇게 되기 전에 뭐가요? 얼거티브하고 어너큐저티브가 논항이 어디서 생성이 된다고요? 동사 뒤쪽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항이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 앞으로 갈까요? 얘가 동사가 여기다가 케이스를 할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나중에 케이스에서 보겠지만은 케이스를 할당을 받지 못하니까 케이스 필터를 준수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가져야 돼요. 케이스 필터가 뭡니까? 모든 NP는 케이스를 할당 받아야 된다. 케이스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 더. 첫 번째, 여기에 논항이 생성이 여기서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논항이 의미역을 받게 되잖아요. 예로부터 의미역을 할당받게 되는데 이 의미역이 띠이에요. 띠입니다. 의미역을 뭘 할당받는다고요? 이 동사 뒤에서 의미역
띠의 의미역을 할당받아요. 에이전트가 아니에요. 띠을 할당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얼거티브하고 어너퀴저티브에 나오는 이 동사는 여기서 이렇게 이동이 된 거고 케이스 받으려고 이동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의미역은 뭐예요? 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unalterative는 뭐예요? unalterative는 이 논항이 어디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까? 주어 자리에서 논항이 생성이 돼요. unalterative는 주어 자리에서 논항이 생성이 되고 이 논항은 어떤 의미역을 가져요? 에이전트 의미역을 갖습니다. 이것이 unalterative예요. 이것이 unalterative입니다. 됐죠? 네, 요거는 좀 이따 보고요. 이걸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요. 어떤 책은 자 이제 책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책에서는 얼거티브랑 어너퀴저티브를 그냥 같게 뒤섞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것을 구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거티브하고 어너퀴저티브를 구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런 측면이 동일하니까. 이런 측면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거티브하고 어너퀴저티브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때문에 구분하냐면 어너퀴저티브는 그냥 자동사로만 쓰이는데 얼거티브는 타동사의 그런 형태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사가 타동사의 형태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이건 타동사의 카운터파트가 없어요. 이거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타동사로도 쓰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죠? 예. unalterative 같은 경우도 이런 타동사 형태가 있긴 해요.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갖기는 하죠. 예. 그 중요한 건 뭐예요? unalterative는 얘가 뭘 갖는다고요? 에이전트를 갖는 거. 춤추는 게 누구예요? 스테이시 에이전트를 갖습니다. 그쵸? 예. 동일하게 주어인데 얘는 unalterative verb예요. 왜? 도착했어. 누가 도착했어? 스테이시가 도착했어. 띠이죠. 도착한 대상이죠. 띠이죠. 그러니까 원래 스테이스는 어디 있다 온 거야? 이 자리에 있다가 띠의 의미역을 받고 케이스를 받지 못하니까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그냥 이런 형태가 이 arrive라는 것은 unalterative는 이렇게 타동사의 어떤 형태도 가질 수 있지만 unaccusative 이러한 타동사의 형태는 절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미 나왔던 거죠. 자, 이 표현, 예, 이 arrive라는 동사 무슨 동사예요?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arrive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 예, unaccusative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too old lady가 원래 이 자리에 생겼어. 주어 자리에 비어 있었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열 사입이 가능한 거예요. 보통 동사에다가 arrive 같은 이런 동사들은 여기에 MP가 아규먼트가 theme이 여기서 할당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애초에 주어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대열 사입이 가능해요. 뭐만 대열 사입이 가능해요? unaccusative 대열 사입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거 다 전부 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열 사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동사들을 unaccusative 동사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암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알죠. 그러면 이걸 생짜로 암기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동사를 잘 보면은 프로블럼이 내가 프로블럼이 발생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대상이죠. too old lady가 arrive 한 게 내가 도착해야지 빨리 도착해야지 하고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도착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theme이에요. settlement가 나타난 것은 settlement가 내가 나타나야지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아니라 theme이에요. 이거 전부 다 theme이네. 전부 다 theme을 갖는 자동사네. theme을 갖는 자동사는 unaccusative나 ergative겠죠. 그런데 이것은 타동사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건 unaccusative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unaccusative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얘네가 춤추는 거잖아. 그쵸? 예, 춤추는 거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거는 에이전트가 아니잖아요. 에이전트가 아니니까 어너큐저티브 아닌가요? 아, 이거는 타동사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 타동사 형태를 갖습니다. 멜트는요. 그죠? 예, 타동사 형태를 가져요. 그 다음에 가버먼트가 바꾼다. 가버먼트가 이게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정부가 바꾸는 거니까. 예, 이거는 에이전트 바꾸는 대상, 바꾸는 사람이 주어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필요하잖아요.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는 것은 언어 퀴저티브가 아니죠. 언어 퀴저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대열 삽입이 불가능합니다. 브로크는 왜 그래요? 브로크도 마찬가지 깨는 대상이 이 브로크는 뭡니까? 이게 자동사, 타동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만 봐도 여기 브로크라는 것은 깨는 에이전트가 여기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에이전트가 와야 되잖아요. 에이전트를 갖는 동사잖아요. 에이전트를 갖는 동사는 언어 퀴저티브가 아니야. 언어 퀴저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대열 삽입이 안 돼. 대열 삽입이 왜 안 돼? 언어 퀴저티브 버브만 대열 삽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구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언어큐저티브랑 언얼거티브하고 그 다음에 언어큐저티브하고 얼거티브 이 두 개 차이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차이는 타동사에 카운터파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요거 참고적으로 제가 서픽스 er 붙이는 거 요것도 의미역과 관련해 가지고 이 자동사의 의미역과 관련해서 한번 좀 쉬었다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